이번에는 사진 촬영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시각 요소인 빛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빛은 사진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촬영을 했을 때는 빛에 대하여 그렇게 심각하게 깊이 생각하거나 그 빛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진은 빛이 시작이고 빛이 마지막입니다. 즉 사진의 모든 것은 빛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빛을 어떻게 프레임 속에 디자인하느냐 또는 담아내느냐에 따라서 사진의 독창성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즉 남과 다른 나만의 독창적인 사진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프레임 속에 빛을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빛이 어떻게 표현되는가 하는 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빛의 일반적인 어떤 성질을 세 가지로 나누어 놨습니다. 이 세 가지는 빛이 피사체를 향해서 오는 방향에 따라서 세 가지로 분류한 것입니다. 첫째, 순광, 그리고 역광, 그리고 측광, 이 세 가지를 크게 방향에 따라서 분류한 빛의 종류입니다. 순광은 피사체를 향해서 오는 빛을 말하는 것이죠. 즉 카메라 뒤에, 일반 사진 촬영자 뒤에서 피사체를 향해서 오는 빛을 순광이라 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빛이 이 순광입니다. 이 순광은 카메라를 뒤에서, 즉 피사체를 향해서 오기 때문에 카메라 노출계가 그 피사체에 의해서 반사되어 오는 순광의 양을 측정하기 때문에 노출을 가장 정확하게 측정해서 아주 선명하고 깨끗한 사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진에 이 순광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순광 촬영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연습이 필요한데, 순광 사진은 일반적으로 많이 찍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평범한 사진이 될 수 있고 조금은 일상적인 사진, 일반적인 사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만의 어떤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기타 역광이나 측광이라는 것을 활용하여서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순광이 우리의 사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순광에 대한 연습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역광은 글자 그대로 피사체 뒤에서 오는 빛을 얘기합니다. 피사체 뒤에서 카메라를 향해서 오는 빛, 이게 역광이죠. 이 역광은 사실은 카메라 렌즈만이 인식하는 것이고 사람의 눈으로는 역광을 인식할 수가 없죠. 우리는 사물이, 빛이 아무리 눈을 향해 온다 할지라도 그림자가 사물의 어떤 어두운 부분, 즉 역광식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역광 사진의 특징은 피사체가 검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검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은 카메라 렌즈만이 확인할 수 있지만 인간의 눈으로는 그렇게 검게 보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역광 사진을 보면 뭔가 초현실적인 사진이 되는 겁니다. 왜? 현실에서는 느낄 수 없지만 카메라 렌즈에 의한 사진에서는 그런 어떤 강력한 그림자 또는 그 형태, 사물의 형태, 이런 것들이 입체적으로 프레임 속에 드러나기 때문에 사진이 상당히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런 어떤 신선한 감이 그 프레임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시선을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역광 사진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역광을 또 너무 많이 활용하면 너무 이렇게 식상한 사진이 되고, 왜냐하면 이 역광은 사물의 디테일이나 선명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 오로지 역광의 어떤 역동적인 형태만을 나타내기 위해서 찍기 때문에 너무 자주 사용하면 식상하기 쉽습니다. 다만 역광의 사진을 독특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한 어떤 사진 촬영의 기법이니까 이런 것도 많이 연구해 보시면 더욱 나만의 독특한 사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측광은 글자 그대로 피사체 좌측이나 피사체 우측에서 오는, 즉 측면에서 오는 빛, 이것을 우리는 측광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측광의 특징은 빛이 오는 방향은 밝지만 그 반대 방향은 어두운 그림자가 생기는 겁니다. 즉 명암의 대비가 확실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뭔가 입체적인 사진이 될 수 있고 프레임 전체 속의 어떤 사물의 의미나 프레임의 그 분위기를, 사진의 분위기를 표현할 수 있는 대표적인 빛이 이 측광입니다. 측광. 사실 이 측광을 통해서 다양한 어떤 의미와 다양한 메시지를 이 사진 작품 속에 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측광에 대한 어떤 그 사진 촬영 연습을 아주 많이 하시면 정말 좋은 사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측광은 장소나 시간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측광에 따라서 사물의 모든 표현 의미가 바뀔 수도 있어요. 이런 기본적인 세 가지의 빛의 어떤 그 방향을 이해하시고 실제 밖에서 촬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이 네 가지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어떤 빛의 색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아침 저녁으로는 빛이 붉게 보이는 것처럼, 또 낮에는 무색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그래서 빛의 색에 따라서 사물의 의미가 달라질 수도 있고 사물의 색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리고 빛의 흔적이라는 것은 사물에 반사되는 빛의 어떤 그 흔적을, 밝게 빛나는 그 흔적을 말하는 것이죠. 즉 빛에 반사되는 그 흔적 자체가 중요한 시각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쉽게 볼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빛의 형태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사물에 반사되어서 나오는 빛이 그 형태가 아주 추상적이고 다양한 형태로 비춰서 우리의 시선을 프레임 속에 잡아들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하시면 쉽게 빛을 이용해서 프레임을 좀 더 다양하게 디자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의 강약이라는 것은, 빛이 강하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맑은 날 피사체에 오는 빛은 강하게 비치죠. 그래서 이 강한 빛은 그림자를 강하게 나타낼 수 있고 또 그 사물의 표면을 좀 더 빛이 강하게 반사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여기 이제 보통 빛이 강하다는 얘기고, 빛이 약하다는 것은 보통 흐린 날 얘기하는 것이죠. 태양은 떴지만 그림자가 생기지 않죠. 부드러운 빛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위기가 있고 차분히 가라앉는 어떤 그런 분위기의 사진을 연출하기 위해서는 빛이 약하게, 즉 반사되는, 즉 구름 속에 태양이 있을 때 전체적으로 빛이 부드럽고 편안한 그런 사진이 디자인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활용해서 나만의 어떤 특성 있는 사진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참고로 하시면 빛에 대해서 다양한 어떤 독특한 사진을 만들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빛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연구하시고 밖에서 이러한 빛을 이용한, 빛을 활용한 다양한 사진 작품을 직접 많이 촬영해 보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보이는 이 사진이 대표적으로 순광을 이용해서 촬영된 사진입니다. 순광. 앞서 말씀드렸듯이 피사체를 향해서 오는 빛을 이용해서 찍은 사진이 순광이죠. 그래서 이 붉은빛, 단풍잎이 선명하게 잘 나타나졌습니다. 또 밝고 깨끗하게 잘 노출이 잘 맞은 사진이 됐죠. 그러니까 가장 많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빛을 우리는 순광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사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광에 대한 연구가 기본적으로 잘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진의 생명인 선명한 사진, 노출이 잘 맞은 사진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먼저 순광에 대한 촬영 연습을 열심히 하신 후에 다른 역광이나 측광이나 이런 사진들을 이용한 사진을 찍으면 더욱더 좋은 어떤 효과를 나타낼 수 있겠죠. 네, 순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연습을 필요로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사진도 순광으로 촬영된 사진입니다. 대표적으로 피사체를 향해서 빛이 오는 빛이기 때문에 선명한 사진을 촬영할 수 있고, 그 선명한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는 것은 카메라 노출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진은 앞에서 지금 설명드렸듯이 이 피사체, 이 밝은 피사체와 뒤의 배경은 어둡게 디자인해서 이 피사체가 좀 더 강조되게 해서 시선이 이 프레임 속에 머물 수 있게 만드는 하나의 어떤 명암 대비를 활용한 디자인이 되겠죠. 그러나 빛 자체는 피사체를 향해서는 순광을 활용한 것이라는 것을
이 사진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촬영의 시작과 근본 시작이 이 순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일단 먼저 인식을 하시고, 순광에 대한 사진 촬영에 대해서 많은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예.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사진도 순광을 활용해서 촬영된 사진입니다. 그러나 이 사진은 순광이지만 조금은 다른 순광이 됐죠. 왜냐하면 이 순광의 그림자가 바로 피사체의 아래에 있다는 것은 빛이 정면에서 왔다기보다는 이 피사체 위에서 내려오는 빛이기 때문에 그림자가 이 피사체 아래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것은 순광을 어떤 활용한, 순광에 응용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근본적인 디자인 방법은 이 피사체와 이 피사체의 그림자를 서로 대비시켜서 전체 프레임에 시선을 좀 더 색다르게 사로잡을 수 있게 만든 거죠. 이와 같이 여러가지, 즉 사물과 또는 사물의 그 그림자를 대비시켜서 어떤 순광의 특성을 잘 살려서 디자인된 사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평범한 일반적인 어떤 그 순광을 활용해서 찍은 사진이죠. 그렇죠? 이 물에 반사되는, 즉 물을 향해서 오는 순광을 이용해서 노출을 정확히 맞추니까 선명하고 깨끗하고 맑은 사진이 됐다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으로 순광 사진은 이렇게 평범하지만 깨끗하고 선명한 사진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것도 대표적인 어떤 그 순광 사진인데, 이것은 특별하게 요 태극기와 뒤에 보이는 요 조형물 관해서 어떤 피사체의 어떤 관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촬영된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 짙은 푸른색도 앞에 이 밝은 그 피사체와의 대비를 이뤄서 좀 더 강한 어떤 시선을 여기에 사로잡게 만들어줬어요. 이런 어떤 그 피사체, 프레임 속에 들어있는 피사체와의 서로 어떤 관계성을 이용하면서 무엇인가가 메시지가 들어있는 어떤 정서적인 분위기가 있는 그런 사진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번 참고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사진은 거의 그림자가 없는 사진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빛의 강약, 근데 이것은 바닷가지만 맑은 날인데 태양이 구름 속에 잠시 들어가 있을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태양이 구름 속에 있지만 바닷가니까 굉장히 강한 사진이지만 흐린 거와는 조금 다른, 그러나 전체로는 안정된 편안한 어떤 그림자가 없는 편안한 분위기가 만들어졌어요. 안정적으로.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있는 사진을 만들 때는 빛의 어떤 강약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것은 앞의 사진과는 더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죠. 이것은 흐린 날이죠. 상당히 흐린 날 나무 밑에서 찍다 보니까 분위기가 가라앉고 그림자가 없는, 빛이 약한, 연한, 강한 사진이 아니라 맑은 날 사진이 아니라 흐린 날 그림자 속에서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차분하고 안정된 그런 사진이 됐다는 것을, 그 빛의 강약을 이용해서 이런 분위기를 사진 속에, 프레임 속에 담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어떤 실증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사진은 상당히 흐린 날 촬영된 사진입니다. 흐린 날이니까 그림자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때의 그 흐린 날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고 안정적이라는 것은 이 자체 피사체가 대부분이 뭐냐면 어떤 사찰의 분위기예요. 사찰의 분위기다 보니까 조금 엄숙하고 차분한 그런 분위기가 이 프레임 속에 잘 표현되어 있어서 이때는 이 빛의 약한 빛이 상당히 효과적으로 이 사진 촬영에 활용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즉 흐린 날이라고 해서 무조건 촬영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어떤 사물의 피사체의 느낌이나 전체적인 프레임의 어떤 메시지 전달하는 방법으로서는 흐린 날에도 상당히 의미 있는 사진을 촬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 빛의 강약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빛의 어떤 강약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빛의 흐린 날이든 맑은 날이든 여러분이 원하는, 또 남과 다른 어떤 다양한 사진을 창작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이 역광을 활용한 대표적인 역광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죠? 요 피사체, 요 사물 뒤에서 빛이 강력하게 비치고, 즉, 뒤에서 오는 빛이죠. 즉, 카메라 렌즈를 향해서 오는 빛이죠. 사물의 뒤에서 오는 빛이죠. 이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역광이라고 얘기하고, 역광 촬영은 사물의 어떤 디테일이나 선명성을 살리기보다는 사물의 어떤 입체감, 어떤 그 형태감을 보여주기 위해서 촬영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역광이라는 건 사실 인간의 눈으로는 인식되지 않죠. 사람의 눈은 역광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죠? 그러나 카메라 렌즈만이 역광을 인식하고 촬영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역광 사진은 현실이 아니죠. 그래서 보통 우리는 역광 사진을 초현실적인 사진이라고 하고, 그래서 사람의 시선이 강력하게 이 역광 사진에 집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현실에서는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어떤 그 카메라 렌즈만이 할 수 있는 어떤 역광 사진의 촬영을 하면 어떤 입체적이고 초현실적인 다양한 사진을 창작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역광 사진의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역광 사진을 너무 많이 이용하면 너무 그 식상하게 돼요. 그래서 특별한 경우에만 어떤 역광 사진의 특징, 이런 입체감, 어떤 검고 흙과 밝고 어두움과 대비되는 이런 어떤 강력한 그 명암 대비를 활용하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도 직접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럴 때 역광 사진 찍을 때 중요한 것은 노출이에요. 노출은 일반적으로 이 카메라가 언더로 찍히지만 더욱더 이 흑백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노출을 더 언더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특히 피사체는 더욱더 검게 보이겠죠. 이런 것들을 한번 직접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보고 계시는 것도 대표적인 역광 사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죠? 요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 펜스, 요 담친 요 부분이 시선을 사로잡게 되고, 또 이 밝고 어두운 대비가 강렬하게 프레임 속을 양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시각적으로 이렇게 절대 보이지 않아요. 왜? 우리의 눈은 이런 흑백의 구별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카메라 렌즈는 이렇게 구별하는 것이죠. 왜? 노출계의 노출에 의해서. 그리고 여기서는 의도적으로 노출을 더 언더시켜서 좀 더 흑백 대비를 강조시켰죠. 이와 같이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이 프레임 속에 머물게 됩니다. 즉,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데 이렇게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초현실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런 것을 초현실적인 사진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이런 그 흑백, 역광 사진을 활용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수 없는 이런 흑백의 어떤 강렬한 대비를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몇 번 강조드리지만 역광 사진 찍을 때는 노출을 다양하게 만드셔야 돼요. 노출을 다양하게 브라켓팅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노출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언더, 이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또는 마이너스 3 세스탑 이상 이렇게 또 노출을 언더시킬 수 있고, 또 적정으로 찍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역광 사진 찍을 때는 다양한 노출 방법을 브라켓팅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명심하시고 직접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라면 아마 좋은 사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 이 사진도 마찬가지로 빛이 카메라를 향해서 오고 있죠. 즉 피사체 뒤에서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사체는 검게 됐고 빛이 비치는 이 부분은 밝게 됐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밝고 어두움의 대비를 활용해서 전체 디자인이 시선을 강하게 사로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렇게 빛이 이렇게 비치는 데서 요 나무가 이렇게 까맣게 보이진 않죠. 더 검게 보이기 위해서 노출을 의도적으로 언더시키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좀 더 강한 흑백 대비가 되는 거니까. 네, 이런 것들을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도 마찬가지로 카메라를 향해서 빛이 카메라를 향해서 오기 때문에 역광사진이 됐어요. 그래서 실제 찍고자 하는 이 사물이 어둡게 됐죠. 그리고 빛이 들어오는 부분 밝게 됐고, 즉 밝고 어둠 또는 색깔, 컬러에 의한 대비, 밝고 어둠의 대비, 그런 대비를 활용해서 사진 시선이 여기에 프레임 속에 강하게 집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강력한 어떤 구성이 만들어졌어요. 이와 같이 그 역광사진의 특징은 이런 대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광사진의 특징은 피사체의 어떤 디테일이 아니라 피사체의 형태, 그 형태, 모양만을 집중적으로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색다른 시선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와 같이 역광사진의 다양한 어떤 활용 방법을 직접 한번 현장에서 활용하시고, 이때 여러분이 주의하실 게 뭐라고요? 노출을 다양하게 브라켓팅 하셔야 된다. 노출을 몇 가지 노출 방법을 활용하셔야 된다. 언더, 마이너스 2, 적정, 이렇게 몇 가지 브라켓팅 하셔서 촬영하셔 좋은 사진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진도 마찬가지로 대표적으로 역광을 활용한 사진이죠. 역광사진. 즉 빛이 이 사물을 뒤에서 이렇게 비치는데, 이것을 좀 더 언더로 만들어서 앞에 부분을 좀 더 어둡게 만들고 빛이 오는 부분을 좀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흑백의 대비를 줘서 전체 프롬 쪽이 빛이 비치는 부분이 강하게 보일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이와 같이 역광사진은 노출에 대한 어떤 그런 조정, 노출 방법 이런 것들을 활용함으로써 남이 만들 수 없는 나만의 어떤 독특한 사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색도 같은 빨간색이지만 역광에서는 색은 더욱더 붉어질 수 있어요. 또는 초록빛도 역광에 오는 빛은 더욱더 초록이 될 수 있고, 또는 연한 연두색이 될 수 있어요. 이와 같이 빛에 따라서도 색이 다양하게 변하니까 이 역광사진을 한번 잘 활용해 보시면 그야말로 독특한 사진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예, 이거 대표적인 역광을 활용한 사진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빛이 이렇게 여기를 비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노출을 세스타를 언더시켜서 뒤에 배경을 어둡게 만들고 빛이 비치는 부분, 빛이 역광으로 이렇게 지나는 이 부분을 밝게 만든 것이죠. 이게 일종의 역광의 빛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또 그때 상황에 따라서 빛이 어디에 비치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방법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직접적으로 실습을 하셔야 돼요. 실습을. 그리고 노출을 다양하게 만드셔야 돼요. 여기는 3스탑 노출이었지만 어떤 경우에는 2스탑, 또 어떤 경우는 1스탑 노출 얹어질 수 있고, 또 적정을 만들어서 할 수 있고, 이와 같이 그 빛의 성질이 다양하기 때문에 한 가지 노출만 가지고는 좋은 사진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역광의 특징, 빛의 특징을 이 피사체에 담는 것도 좋은 사진 디자인 방법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실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이것도 그 역광을 활용한 사진이죠. 그죠? 이것도 일종의 앞에서 배웠듯이 그 프레임 속의 프레임을 활용한 하나의 그 디자인 방법이기도 하지만 밝고 어두움의 명암을 활용한 것이죠. 대비를 활용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일종의 역광 사진, 왜? 카메라 노출이 여기를 측정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노출을 한 반 정도 언더로 시켰어요. 그러니까 요 뒷부분 적정, 여기는 적정에 맞춰주고 여기는 약간 더 어둡게 나왔죠. 그런 것들도 이 사진 촬영하는 기법 중에 하나니까 이 노출을 다양하게 조절해서 한번 사진을 잘 촬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노출을 여기는 1.5 마이너스 반 스탑, 한 스탑 반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2스탑 언더로 찍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으니까 브라켓팅을 해야 된다 이거죠. 노출을 다양하게 활용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 좀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사진을 창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참고로 하셔서 밖에 나가셔서 직접 한번 활용해 보셔야죠. 반드시 이것을 직접 체험해서 내가 스스로 몸으로 터득할 수 있게 만드셔야 어떤 장소 또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 빛을 이용하는 작품을 남이 할 수 없는 나만의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강조드리지만 항상 실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